지난 시간에 간단한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어떤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유체 시뮬레이션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알파벳 모양의 형태에다가 유체가 차오르는 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물론 거기다가 제가 답글을 달긴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오늘 그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플루이드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Shift A 누르고요. UV 스피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름은 0.5 정도만 해줄까요? 이전에는 이거를 플루이드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플루이드를 줬었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F3 키를 누르면 퀵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다가 리퀴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퀵 리퀴드라고 하는 메뉴가 검색이 되죠. 여기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도메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플루이드를 넣은 다음에 우리가 리퀴드로 다 바꿔줘야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도메인과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플루이드를 담을 알파벳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Shift A 누르고요. 여기에 보면 텍스트가 있어요. 자, 텍스트를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는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대문자 A 하나 써줄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다른 오브젝트랑 겹쳐 보이니까 키보드에 이 슬래시 표시 있죠. 자, 이걸 눌러주게 되면 다른 오브젝트들은 다 숨겨지고 얘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좀 바꿔볼게요. 자, 이쪽 메뉴에서 텍스트 메뉴 들어가고요. 일단 지금은 왼쪽 정렬이니까 가운데 정렬로 해줄게요. 그리고 위쪽에 폰트에 들어가서 레귤러 폰트 폴더를 열어서 폰트가 들어있는 폴더로 가면 되겠죠. 윈도우는 윈도우 폴더 안에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최대한 두꺼운 폰트를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떤 폰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폰트를 만들어주고요. 크기가 아무래도 이 UV 스피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속으로. 그러니까 이 폰트에서 사이즈를 15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다시 또 슬래시 솔로 버튼 누른 다음에 세워주고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폰트 수정만 돼요. 자, 이거를 메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선택한 다음에 위쪽 오브젝트 누르고 컨버트 투 메쉬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눌러주게 되면 자, 오브젝트가 메쉬가 돼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텍스트를 쓴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메쉬로 만들게 되면 겹쳐져 있는 버텍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M 눌러주시고 Merge by Distance 일정 거리 안쪽은 다 합쳐버리는 거죠. 우리 그 소잉 할 때 해봤던 거예요. 자, 이렇게 겹쳐보면 360개의 버텍스를 삭제했다고 이렇게 떴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얘를 복제해서 사용할게요.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굉장히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 렌더링 할 때 사용할 오브젝트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할 컬리전 오브젝트를 각각 다른 오브젝트로 관리를 하면요 훨씬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A 만들어 놓은 거는 자, 탭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약간 버텍스를 얘도 좀 합쳐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죠? 아니, 너무 선이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합쳐볼게요. 겉면에 있는 이런 엣지들은 엣지 선택하고 알파벳 X 누르면 디졸브 엣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눌러서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얘는 이제 최종 렌더링 할 때 사용할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얘를 복제해 줄게요. Shift D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 처음에 만들었던 얘는 뭐라고 할까요? 파이널. 그 다음에 얘는 컬리전으로 해줄게요. 이제 솔로 버튼을 해제해 볼게요. 와이어비로 보면서 위치를 좀 맞춰주죠. 자, 스피어 얘를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도메인 있죠? 얘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얘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좀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오브젝트로 옮긴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키려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캐시가 이렇게 리플레이로 돼 있을 때는 그냥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체적으로 베이킹을 하는 거죠. 여기서 모듈러를 하게 되면 파티클만 베이킹을 한다던가 메쉬만 베이킹을 한다던가 따로 관리할 수 있죠.
자, 모듈러로 한 다음에 베이크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그냥 ESC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알파벳이 이제는 컬리전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 플루이드 만들어주고요. 컬리전 역할을 하게 하려면 이펙터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여기 샘플링 서브스텝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값을 올려주면 파티클이 빠르게 움직일 때 오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5 정도로 주겠습니다. 도메인 선택하고요. 프리 데이터 한 다음에 다시 베이크 데이터 해볼게요. 자, 재생해 봅니다. 작동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만 다시 알파벳만 놓고 좀 볼게요. 알파벳 놓고 얘를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 페이스의 방향을 좀 살펴보면 이 페이스들이 전부 다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페이스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깥쪽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의 안쪽에 가득 차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안쪽이 비어 있다라고 알려주려면 이 페이스들을 뒤집어 줄 필요가 있어요. 전체 선택하고요. Shift N 눌러주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Recalculate Inside 해줄게요. 그러면 이 노멀의 방향이 전부 다 안쪽을 향하죠. 이러면 빈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다시 베이크 해볼게요. 자, 도메인 선택하고 프리 데이터 한 다음에 베이크 데이터 해보면 나오는데 자, 아까는 알파벳 내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파티클이 생성될 수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파티클이 생성은 되는데 무시하죠. 플루이드 시뮬레이터는 그냥 하나의 단일 페이스, 두께감이 없는 오브젝트는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한테 두께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 솔리디파이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자, 이렇게 솔리디파이를 주고 솔리디파이가 플루이드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요. 도메인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프리 데이터 한 다음에 베이크 데이터 재생해보면 자, 이제는 뭔가 인식을 하죠. 뭔가 인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빠져나가죠. 이렇게 파티클들이 빠져나가는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계속 물이 나오는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인플로우를 해보면 자, 이 빠져나온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솔리디파이 값을 무작정 이렇게 올리게 되면 모양이 깨지기도 하고요. A 안쪽 모양이 깨지죠. 얘를 크기를 조금 키워줄게요. 다시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 얘가 또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솔리디파이를 했을 때 이 메쉬가 깨지는 현상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솔리디파이를 꺼버리고요. 솔로 버튼 눌러줘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Shift A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에디트 모드에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면 같은 오브젝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큐브 오브젝트 안에 A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뚜껑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X 눌러서 페이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도 X 눌러서 페이스 지워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 알파벳 A자의 메쉬는 여전히 얇은 상태잖아요. 큐브하고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주면 돼요. 자, 엣지 선택 모드에서 자, 엣지 하나 선택하고 Alt 누르고 한 번 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Alt 누르고 바깥쪽 엣지를 둘러서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브릿지 엣지 루프 해주면 여기에 뚜껑이 생겼어요. 약간 무슨 그 형틀 찍어내는 그런 도구처럼 뭐라고 하죠 그거를? 거푸집처럼 저 안쪽에다가 뭔가를 부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페이스 방향을 이렇게 켜서 확인해 보면요. 안쪽이랑 다 방향이 잡혀 있고 솔로 버튼 꺼주고요. 도메인을 조금 내려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베이크를 해볼게요. 자, 재생해 보면요.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투박하지만 거푸집처럼 커다랗게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파티클들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는 얘를 메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파티클의 모양이 괜찮게 나왔다 싶으면 이제 캐시 타입을 모듈러가 아니라 all로 바꿔줄게요. all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쉬를 입혀놨는데 메쉬가 사실 파티클이 이렇게 기본값이 2로 돼 있는데 2로 되면 메쉬가 너무 두껍고 약간 둔탁한 느낌이 나니까 1로 낮춰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자, 베이크 올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가 이 안쪽이 붙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티클들의 레졸루션을 높이고 여기 서페이스 티크니스를 그냥 0.5까지 높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베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캐시에서 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크 하겠습니다. 자, 재생해보면요.
자, 이렇게 차오르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크를 했으면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은 이 컬리전을 위한 이 오브젝트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터에서 뷰포트하고 렌더, 자, 이렇게 해서 컬리전으로 방금 우리 거푸집으로 사용한 그 오브젝트는 눈도 끄고 뷰포트 렌더 다 꺼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을 다시 이렇게 켜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렌더 뷰로 갈게요. 파이널로 사용할 이 A는 재질 들어가서요, 뉴 만들어주고요,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글래스 BSDF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월드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죠? 네, 월드 세팅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월드 프로퍼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에서 인바이러먼트 텍스처 하고, 우리 그 저번 시간에 그 캔에다가 음료 뿌리는 거 할 때 다운받은 그 배경 파일 있죠? 자, 그걸로 그냥 배경을 해줄게요. 사이클 모드로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안쪽에 물이 차오르는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얘는 오히려 이제 글래스 BSDF가 아니라 프린스펄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도메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글래스 BSDF가 아니라 프린스펄드 BSDF. 자, 그리고 약간 딸기 우유 느낌 좋지 않나요? 그죠? 베이스 컬러를 살짝 딸기 우유 느낌. 플로우 역할을 했던 그 스피어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눈 다 꺼줄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누르고 알파벳 N 눌러서 뷰에서 카메라 투 뷰 클릭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카메라 선택하고 카메라의 위치 I, 로테이션 I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150프레임에서 이상하게 보일 것 같긴 한데 렌더 세팅 해줘야 되죠. 렌더는 너무 크니까 1280, 720만 할게요. 네. 1280, 720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위치는 데스크탑. 그리고 아웃풋 세팅에서 여기 MPEG 비디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의 프리셋에서 MP4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렌더 세팅에서 디노이징 렌더 체크해주고요. 자,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정성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속도로 이제 150장을 렌더링을 하겠죠. 참을성도 길러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까지 완료를 해봤는데요. 안 예쁘네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네, 여러분들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알파벳도 도전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서 좀 가지고 놀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